안녕하세요. 지금부터 기계설계산업기사 관연도 기출문제 1과목 해설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더 많은 기출문제와 강의는 에듀 채널에서 확인하세요. 첫 번째 문제는 공작기계의 기본운동에 관한 문제입니다. 공작기계의 3대 기본운동이 아닌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1번 전단운동입니다. 전단운동은 공작기계의 3대 기본운동이 아닙니다. 공작기계의 3대 기본운동은 절삭운동, 이송운동, 위치조정운동입니다. 절삭운동은 칩을 생성하는 주된 운동이고, 이송운동은 가공면을 형성하며, 위치조정운동은 절삭 깊이를 결정합니다. 이 세 가지 운동의 조합으로 다양한 형상을 가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숫돌 입자 크기 표시에 관한 문제입니다. 숫돌 입자의 크기를 표시하는 단위를 찾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3번 메시입니다. 숫돌 입자의 크기는 메시로 표시합니다. 메시는 1인치당 채의 눈수를 나타내며 숫자가 클수록 입자가 미세합니다. 예를 들어 60메시는 거친 입자, 120메시는 중간, 240메시 이상은 미세한 입자를 의미합니다. 입자 크기는 연삭 효율과 표면 조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세 번째 문제는 고속가공의 특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고속가공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2번 열 처리된 소재는 가공할 수 없다입니다. 열 처리된 소재는 가공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고속가공은 오히려 열 처리된 경화강도 가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고속가공은 황삭부터 정삭까지 한 번의 세섭으로 가능하고 칩에 열이 집중되어 가공물의 열 변형이 적으며 가공시간 단축으로 생산성이 향상됩니다. 네 번째 문제는 분할법의 종류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음 중 분할법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4번 간접분할법입니다. 간접분할법은 분할법의 종류가 아닙니다. 분할대의 분할법은 단식분할법, 직접분할법, 복식분할법, 차동분할법으로 구분됩니다. 단식분할법은 분할판의 구멍을 이용하고 복식분할법은 계산으로 분할하며 차동분할법은 교환기어를 사용하여 복잡한 분할을 수행합니다. 다섯 번째 문제는 보링머신 공구에 관한 문제입니다. 보링머신에서 사용되는 공구를 찾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4번 바이트입니다. 보링머신에서 사용되는 공구는 바이트입니다. 보링은 구멍의 내면을 정밀하게 다듬질하는 가공으로 단일날 공구인 바이트를 사용합니다. 엔드밀과 정면 커터는 밀링머신용, 아버는 공구 고정장치입니다. 보링 바이트는 구멍 직경, 진온도, 표면 조도를 향상시킵니다. 여섯 번째 문제는 절삭시간 계산 문제입니다. 길이 400mm, 지름 50mm의 둥근 일감을 절삭속도 100m 매분으로 1회 선삭하려면 절삭시간은 약 몇 분 걸리는지 찾는 문제입니다. 단, 이송은 0.1mm 매 회전입니다. 정답은 3번 6.3분입니다. 절삭시간은 길이를 이송 곱하기 회전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회전수에는 1000 곱하기 v 나누기 파이 곱하기 D로 1000 곱하기 100 나누기 3.14 곱하기 50은 637rpm입니다. 절삭시간은 400 나누기 0.1 곱하기 637은 6.28분, 약 6.3분입니다. 절삭시간 계산은 생산성 평가와 가공비 산정에 필수적입니다. 일곱 번째 문제는 밀링머신 부속장치에 관한 문제입니다. 밀링머신에서 절삭 공구를 고정하는데 사용되는 부속장치가 아닌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3번 새들입니다. 새들은 밀링머신의 테이블을 지지하는 구조물로 절삭 공구 고정 부속장치가 아닙니다. 아버는 커터를 주축에 고정하고 콜릿은 엔드밀 등을 척킹하며 어댑터는 공구와 주축을 연결합니다. 새들은 테이블의 전후 이송을 담당하는 기계 본체 부품입니다. 여덟 번째 문제는 연삭숫돌 결합체에 관한 문제입니다. 연삭숫돌의 결합체와 표시기호의 연결이 바른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1번 쉘락은 2입니다. 쉘락 결합체의 표시기호는 2입니다. 레지노이드는 B, 고무는 R, 비트리파이드는 V로 표시됩니다. 쉘락 숫돌은 탄성이 있어 얇은 절단 작업에 적합하고 비트리파이드는 가장 일반적이며 내열성과 내마모성이 우수합니다. 아홉 번째 문제는 표면 다듬질 방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목재, 피혁, 직물 등 탄성이 있는 재료로 된 바퀴 표면에 부착시킨 미세한 연삭 입자로서 연삭작용을 하게 되어 가공 표면을 버핑 전에 다듬질하는 방법을 찾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1번 폴리싱입니다. 폴리싱은 목재, 피혁, 직물 등의 바퀴 표면에 미세한 연삭 입자를 부착시켜 가공 표면을 버핑 전에 다듬질하는 방법입니다. 버니싱은 공구로 표면을 눌러 다듬는 소성 가공이고, 전해 가공과 전해 연마는 전기화학적 방법입니다. 폴리싱은 광택과 표면 조도를 향상시킵니다. 10번째 문제는 기어, 절삭 공구에 관한 문제입니다. 기어, 절삭기에서 창성법으로 치형을 가공하는 공구가 아닌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2번 브로치입니다. 브로치는 창성법이 아닌 성형법으로 치형을 가공하는 공구입니다. 브로치는 여러 개의 날이 순차적으로 배열되어 한 번의 스트로크로 가공합니다. 호브, 레크 커터, 피니언 커터는 모두 창성법으로 치형을 가공하며 공구와 공작물의 상대 운동으로 치형을 생성합니다. 11번째 문제는 하향 절삭 작업에 관한 문제입니다. 밀링 가공에서 하향 절삭 작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4번 기계 강성이 낮아도 무방하다입니다. 기계 강성이 낮아도 무방하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하향 절삭은 절삭력이 하향으로 작용하여 백내시 제거 장치가 필요하며 높은 기계 강성이 요구됩니다. 절삭력이 하향으로 작용하여 가공물 고정이 유리하고 상향 절삭보다 공구 수명이 길며 표면 조도가 우수한 장점이 있습니다. 12번째 문제는 공기 마이크로미터에 관한 문제입니다. 공기 마이크로미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2번 비교 측정기로 한 개의 마스터로 측정이 가능하다입니다. 비교 측정기로 한 개의 마스터로 측정이 가능하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공기 마이크로미터는 비교 측정기로 두 개의 마스터, 즉 최대와 최소가 필요합니다. 압축 공기원이 필요하고 타원, 테이퍼, 편심 측정이 가능하며 기계적 요소가 없어 장시간 고정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13번째 문제는 척의 종류에 관한 문제입니다. 세 개의 조가 120도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고 조가 동일한 방향, 동일한 크기로 동시에 움직이며 원형, 삼각, 육각 제품을 가공하는 데 사용하는 척을 찾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4번 연동척입니다. 연동척은 세 개의 조가 120도 간격으로 배치되어 동시에 동일 방향, 동일 크기로 움직입니다. 원형, 삼각, 육각 제품 가공에 적합하며 자동 중심 맞춤이 가능합니다. 단동척은 각 조를 독립적으로 조작하고 유압척은 유압으로 작동하며 복동척은 여러 개의 조를 독립 제어합니다. 14번째 문제는 구성인선 방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구성인선의 방지 대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1번 경사각을 작게 한다입니다. 경사각을 작게 한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구성인선 방지를 위해서는 경사각을 크게 해야 합니다. 구성인선은 절삭 중 칩이 공구인선에 용착되는 현상으로 절삭 깊이를 적게 하고 절삭 속도를 빠르게 하며 공구인선을 예리하게 하고 적절한 절삭률을 사용하여 방지합니다. 15번째 문제는 공기 마이크로미터 분류에 관한 문제입니다. 공기 마이크로미터를 원리에 따라 분류할 때 이에 속하지 않는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1번 광학식입니다. 광학식은 공기 마이크로미터의 원리에 속하지 않습니다. 공기 마이크로미터는 배합식, 유량식, 유속식으로 분류됩니다. 배합식은 배합 변화를 측정하고 유량식은 공기 유량 변화를, 유속식은 공기 유속 변화를 측정합니다. 광학식은 별도의 광학 측정기 원리입니다. 16번째 문제는 드릴 선단각에 관한 문제입니다. 고속도강 드릴을 이용하여 황동을 드릴링할 때 적합한 드릴의 선단각을 찾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3번 110도입니다. 황동 드릴링 시 적합한 드릴 선단각은 110도입니다. 재료에 따라 선단각이 다르며 연강은 118도, 주철과 황동은 90에서 110도, 경질 재료는 125에서 150도가 적합합니다. 황동은 절삭 저항이 작고 칩 배출이 용이하여 110도 선단각이 효율적입니다. 17번째 문제는 밀링 작업 안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밀링 작업에 대한 안전사항으로 틀린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2번 정면 커터로 절삭 작업을 할 때 칩 커버를 벗겨놓는다입니다. 정면 커터로 절삭 작업을 할 때 칩 커버를 벗겨놓는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안전을 위해 칩 커버는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가동 전 각종 장치 점검, 주축 정지 후 변속, 날카로운 칩 주해 등은 올바른 안전사항입니다. 칩 커버는 비산하는 칩으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합니다.
18번째 문제는 금극기 작업에 관한 문제입니다. 금극기 작업을 할 때 유의사항으로 틀린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2번, 금극기 선은 여러 번 그어 혼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입니다. 금극기 선은 여러 번 그어 혼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금극기 선은 가늘고 선명하게 한 번에 그어야 합니다. 여러 번 그으면 선이 굵어지고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기준면과 기준선 설정, 순서 결정, 같은 치수는 한 번에 긋기 등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19번째 문제는 해머 작업 안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해머 작업 시 유의사항으로 틀린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2번, 처음에는 큰 힘을 주면서 가공한다입니다. 처음에는 큰 힘을 주면서 가공한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해머 작업은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하여 점차 힘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녹이 있는 재료 가공 시 보호 안경 착용, 기름 묻은 손으로 작업 금지, 자루, 불안정한 해머 사용 금지 등이 올바른 안전 수칙입니다. 20번째 문제는 합금 공구강에 관한 문제입니다. 합금 공구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3번, 합금 공구강에는 Ag, Hg의 원소가 포함되어 있다입니다. 합금 공구강에는 은과 수은 원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합금 공구강은 탄소 공구강에 크롬, 텅스텐, 몰리브덴, 바나듐 등의 합금 원소를 소량 첨가하여 경화능을 개선한 강입니다. 탄소 공구강보다 절삭성이 우수하고 저속 절삭용 및 총형 절삭용으로 사용됩니다. 이상으로 기계설계산업 기사 기출문제 1과목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에듀 채널에 가시면 더 많은 기출문제와 오디오 강의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